일단 이걸 3주차라고 해서 다양한 입력 방법들, 우리 지금 수업 본론을 3세트에 걸쳐서 진행한다 그랬고 각 세트를 2주 내지 3주 정도 해갖고 주파를 한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트에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얘기하고 아직은 우리가 다룰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리가 금방 끝날 겁니다. 이렇게 끝내놓고 오늘 최종 목표로 간단한 앱 만들어 보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아요. 는 제 생각이고, 아마도 우리 예상대로 제 예상은 1부 진행하고 2부 조금 하다가 아마 3시간이 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최대한 주파해보고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제목은 뷰와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 뷰 그 헬로 월드 느낌표 적혀 있는 그 친구 갖고 놀아봤고, 그다음에 2부 영상 내용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텍스트 뷰가 아닌 다른 거,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버튼,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때 뭐 했냐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느낌표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버튼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네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우리 에뮬레이터 가짜 기계를 쓰고 있다면 내 노트북 키보드를 써서 얼마든지 입력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다만 이제 한글 키보드를 추가로 설치하면 좀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글자 입력할 때는 그냥 미국인이 됐다라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노트북 키보드 또는 굳이 이거를 열심히 눌러갖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글자 입력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준비해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해서 이벤트 관련한 얘기를 살짝 진행하고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 뭐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을 해야 되네, 뭐 텍스트 어트리뷰트 .xml 파일 .java 파일 그런 내용들이 앞에 등장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아직은 여러분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다 써봤을 테니까 내 엄지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 눌러본 적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상식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돌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이것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타트 해봅시다. 다양한 입력 방법들이에요. 일단 1부랑 2부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1부는 사실상 지난주에 구경했었던 내용들 정리해서 슬라이드에 딱 펼쳐놓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험 범위로 삼는,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금 텍스트 뷰니 뭐 버튼이니 방금 봤던 것들 중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글자 입력 받을 수 있는 거 에디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다양한 뷰들을 우리가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뷰들을 내 앱 화면에 추가해보고 새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런 것도 살짝 갖고 노는 느낌으로 말씀드려놓고, 그거를 살짝 연기해서 조금 더 어려운 느낌으로 과제 넘버원이 이제 출제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까지 일단 주파하는 게 이번 세트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살짝 켜두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작성해 뒀던 내용들 구경해 보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그 Alt 1 하면 프로젝트 탭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구경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우리 앱은 이런저런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java 파일들이 있었고 .xml 파일이 있고, 뭐 우리가 굳이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막 뭐 그 안드로이드 로봇 머리통 그림에 해당하는 파일도 있고 등등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살짝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무튼 우리 안드로이드 앱도 어엿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소위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손대게 될 이 앱 처음 켰을 때 화면을 어떻게 칠해놔야 되지? 처음에 무슨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되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용자가 버튼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지? 등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라든가 새로운 이름 도입해 둔다든가를 하는 .java 파일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들보다는 이제 주로 이 앱 처음 켰을 때 사용자한테 어떤 글자들을 어디에다가 어떤 크기로 보여줄 거냐 등등, 디자이너들이 좀 미적 감각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손대게 될 .xml 파일들이 명백히 서로 다른 폴더에 나뉘어 담겨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java 파일들은 자바 폴더에 있었고, 그다음에 .xml 파일, 그림 파일 등등 비롯해서 RES라는 폴더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RES는 리소스의 약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엿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고, 요거는 그 수업 계획서에 살짝 나와 있던 내용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자, 요전에 창컴이라든가 등등 다른 곳에서 접해봤던 프로그래밍 시나리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직접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직접 손대보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여러분이 뭐 구글 콜앱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면 내가 맨 위에 적어둔 어떤 파일에 맨 위에다 적어둔 내용부터 차근차근 실행한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까지 실행하면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얼마든지 체감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은 .py 파일 또는 파일들로 구성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멱살 잡고 있었던 그 .py 파일 내용이 곧 내 프로그램 전체의 실행 흐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우리 다뤄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C라 또는 다른 자바라든가 등등 기본적인 파이썬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딘가에 하나 메인이라든가 엄청 특별한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 정의 내용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행한다가 곧 내 프로그램, 내 C 프로그램, 내 자바 프로그램 전체의 실행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코드의 실행까지 다 끝나면 내가 방금 만든 프로그램 실행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걔는 죽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 실행 흐름이요. 가장 처음에 무슨 문장 실행할 거냐, 그 다음에 무슨 문장 실행할 거냐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순차 분기 반복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f문, while문 같은 거 적어본 적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얘기였고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숫자를 2개를 받아야 된다. 라면 그런 사용자로부터 언제 예를 들면 파이썬 인풋 써봤을 거잖아요. 인풋이라는 함수. 인풋에 대한 호출식을 어디다 적어야 될 거냐. 예를 들면 초이스 제로는 인풋 괄호열고 닫고 엔터를 아마도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 자체의 몸통에 해당하는 while문이라든가 for문보다 살짝 위에다 적었을 겁니다. 걔가 먼저 실행되게끔. 그리고 그걸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적었어야 했었을 거예요. 아, 내 프로그램 숫자 2개를 받아와야 돼. 하면 그 숫자 2개를 받기에 적절한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쳐야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래머고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고 따라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기 위한 코드를 적는 책임도 여러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같은 걸 써서 사용자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출력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했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내 문장들 사이사이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인풋 함수 호출식, 프린트 함수 호출식 또는 더하기 빼기 는 같은 거를 여러분이 직접 전부 다 적었을 거예요.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반면 자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 양상이 살짝 그 당시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소드 정의랍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uncreate 해갖고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또 다른 메소드 정의를 얼마든지 추가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이썬의 함수 정의에 해당하는 자바의 메소드 정의를 .java 파일 여기저기에다 적어두게 돼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 메인 액티비티 .java 등등에다 적어놨던 메소드들은 절대 가장 먼저 실행되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uncreate라는 친구 여기 보면 우리 seccontent 뷰 강조했잖아요. 요 한 줄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앱 화면을 구성하는 거였잖아요. 그건 맞기는 한데 우리의 안드로이드 앱,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 맨 처음에 아이콘 딱 눌렀을 때 uncreate가 가장 먼저 실행되냐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 중에 얘가 가장 먼저 실행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uncreate 닫는 중괄호를 만났을 때 마지막 문장을 실행했을 때 우리 앱의 실행이 끝나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uncreate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앱을 띄워놓기만 한다거나가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uncreate 내용을 실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uncreate라든가 나중에 직접 적을 다른 메소드 정의 등등은 전부 다 그 메인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 전체의 실행 흐름에 해당하는 그런 메소드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는 해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파이썬 수업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자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 입력받고 그 두 숫자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목표가 그거다 보니까 마지막에 출력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수업에서 과제 같은 거 할 때 마지막에 뭔가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예를 들면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 흐름을 내가 구성해 놨는데 원래는 5번 반복하고 끝나야 되는데 내가 조건식을 잘못 적는가 해서 부등호를 거꾸로 적는다든가 해서 걔가 5번이 아니라 예를 들면 500만 번, 5천만 번까지도 실행될 수 있게끔 코드를 짜놓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while문의 다음 문장은 실행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장의 실행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의도랑은 다르게 내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이 나지 않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희망했다 라면 예를 들면 while true 콜론 같은 식으로 적어서 이 while문 절대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의도해 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 흐름을 구성하다 보면 내가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다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앱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남아있는 동안 내 노트북 배터리가 남아있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물론 이제 진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진짜 배터리를 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자체에서 예를 들면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누르면 절전 상태로 전환된다거나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앱이 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지문 이렇게 해갖고 열어보면 원래 그 앱 그대로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자, 우리 앱은 기계에 전원이 남아있는 이상 계속 켜져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그 앱의 실행 흐름 어딘가에 반복 구조가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긴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앱도 자바 프로그램이고 여기도 어딘가에 마지막 문장이 존재하긴 해요. 그거를 실행하면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 우리 앱도 꺼집니다. 근데 우리 앱은 지금 꺼지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옛날 다른 수업에서 실수로 소위 무한 루프라는 걸 발생시켜서 경험해 봤었던 바로 그런 느낌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될 수 있게 하는 반복 흐름이 우리 안드로이드 앱엔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반복 흐름 안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지금 터치 스크린을 눌렀냐. 터치 스크린 요즘은 보통 이제 정전식이라 얘기하잖아요. 얘도 결국은 기계 장치잖아요. 우리가 손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소위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숫자들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변화 안에서 저 사람이 지금 검지손가락을 여기다 누른 거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면 저 보라색 버튼을 누른 거구나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은 판단을 그 while문 안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코드가 이런저런 것들이 좀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전에 코드 짤 때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 앱은 실행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py 파일 하나 붙였고 구글 콜앱 새 페이지 하나 열어갖고 걷다가 내용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적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제 성공 내지는 실패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는 그렇지 않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대신에 우리 앱 뒤편에 있는 별도의 코드들 우리가 작성한 건 아닌데 엄청 우둘투둘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코드들이 동작함으로써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에서 감지하는 각종 센서 입력들을 다듬어서 저 사람 지금 보라색 버튼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저 사람 지금 그 에디 텍스트인가 뭔가 하는 거 누르고 키보드 3키를 누른 것 같아요. 가상 키보드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라든가. 그래서 그럴 때 수행하기 위한 우리가 준비해둔 적절한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또는 미리 작성해둔 다른 파일 예를 들면 .xml 파일 등등의 내용을 읽어서 역시나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앱의 실행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도록 중단하거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문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죠? while문 무한 반복한다 그래도 원한다면 탈출하도 코드 짜둘 수 있죠. 등등이 가능합니다. 걔네들은 우리가 짜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의 앱,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드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면서 우리 앱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사용자가 딱 눌렀을 때 적절한 코드가 메서드 내용물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중 피동을 극혐하는 요즘 걱정이 들어갔고 뭐뭐 되어진이라든가
저는 이제 집에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 편집을 하니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막 한숨 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저는 이제 친가랑 외가랑 다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번에 조금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아직 살아 계신데 이제 가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뭐 경기 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뭐 하면을 뭐뭐 하면은이라고 부른다든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듬어야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 유튜브 자막 있잖아요. 자막이 그 자동 완성된 자막입니다. 유튜브가 그 미국 사람이 제 한국말 듣고 자막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친구들 특히나 그 친구들은 표준어 배웠을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래야겠죠. 우리도 영어 배울 때 표준어부터 배우니까 그런 친구들도 제 한국말을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이라든가 등등을 신경 쓰고 있는데 아무튼 방금 이중 피동이 발생해서 살짝 흠칫했어요.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xml 파일 아까 디자이너가 손댄다고 했었던 그런 것도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리소스 읽을 대상으로서 존재해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앱 압축 파일 안에 동봉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 만들 때 예를 들면 화면 한가운데 텍스트 뷰에다가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적어놔야겠다 등등을 .xml 파일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록해두고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누르든가 해서 앱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우리 앱 뒤에서는 그 .xml 파일 내용을 적절한 타이밍에 읽어서 거기다 우리가 미리 세팅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이 자바 프로그램 이 지금 디스플레이 화면 위에 보이기 위한 텍스트 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그런 코드가 지금 뒤에 숨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xml 파일 등등 리소스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들고 와서 사용하도록 .java 파일에다가 이런저런 내용물들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앱의 데이터 흐름을 예를 들면 언크리에이트 화면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화면 한가운데 텍스트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중괄호 안에다가 동등한 내용을 집어넣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앱의 데이터 흐름을 우리 앱의 목표에 맞게 우리가 원래 꿈꿨던 목표에 맞게 마련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ml 파일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 봤어요. 아무튼 여기 막 꺽쇠 열고 닫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구경할 수 있죠? .xml 파일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아마 디자인 화면일 텐데 원한다면 오른쪽 위에 코드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직접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걸 직접 손대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 눈으로만 구경해도 돼요. 아무튼 자, .xml 파일, XML 파일 형식은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긴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constraint layout 하나 커다란 게 우리의 화면인데 그 안에는 지금 텍스트 뷰 하나랑 예를 들면 버튼 하나랑 에디트 텍스트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우리의 소망을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것만 살짝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는 꺽쇠부터 여기까지 닫는 꺽쇠까지가 존재하고 이렇게 열려있고 이 안에 지금 여는 꺽쇠 텍스트 뷰 그래서 텍스트 뷰 하나는 아이디는 이거고요. 텍스트가 처음에 안녕하세요 느낌표 적을 거고요. 등등등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슬래시 텍스트에서 여기서 지금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텍스트 뷰 하나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버튼 하나, 새로운 에디트 텍스트 하나 등등이 역시나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지금 여기까지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내용물이에요. 지금 보니까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커서 갖다 대니까 지금 얘에 대한 페어링이 돼 있는 줄이 2번째 줄에 있단 말이에요. 이 2번째 줄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던 여기입니다. 여는 곡세, 닫는 곡세에서 이 부분에서 스타트해서 가장 아래줄 여기까지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는 곡세, 닫는 곡세 시작과 끝이 구분되어 있고 그 여는 곡세랑 닫는 곡세 사이에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들여쓰기를 해가면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 안에는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랑 에디트 텍스트 하나가 있어요와 같이 포함 관계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긴 하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는 예를 들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안에 에디트 텍스트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걔 옆에 다른 버튼이 있고요. 등등과 같이 포함 관계를 좀 더 복잡하게 가져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XML이라는 파일 형식은 기본적으로, 자, 요 XML이라는 친구는 안드로이드 전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즘은 뭐 많이 쓰는 편이죠. 여러분 뭐 JSON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딴 거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 .xml이라는 파일도 그럭저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텍스트긴 한데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그 내용물로서 다른 뭔가를 집어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XML 동네에서는 XML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XML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요소 안에 텍스트 뷰 요소 하나, 버튼 요소 하나 등등이 들어있게, 포함되어 있게 우리가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XML 엘리먼트들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이름이 텍스트 뷰고 어떤 애는 버튼이고 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줄줄이 부연이 지금 돼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여는 꺽쇠, 닫는 꺽쇠 또는 그냥 꺽쇠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는 꺽쇠 또는 그냥 꺽쇠에다가 엔터 좀 친 다음에 띄어쓰기 좀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이 버튼은 이런 느낌, 처음에 안녕하세요 느낌표 보여줘야 돼요. 이 텍스트 뷰는과 같이 부연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부연을 XML 동네에서는 attribute라고 불려요. 속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activity_main.xml에서는 이러한 XML 적는 방법을 준용해서 우리 나중에 앱 처음 켰을 때 화면 한가운데에 보여줄 텍스트 뷰 하나에 대한, 걔는 맨 처음에 텍스트 뭐 해갖고 세팅해갖고 보여줘야 돼요 와 같은 서술이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적어놨었던 이 글자들을 토대로 나중에 앱을 켰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디자인 화면에 띄워주는 것조차 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렇고,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해둔 .xml 파일 내용은 일단 앱에 담겨 있어요. 리소스로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main activity.java에 적혀 있었던 특정 문장, set content view 호출하는 호출식, 한 다음에 세미콜론에서 완성했었던 그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저 .xml 파일 내용물을 읽게 돼요. 물론 .xml 파일을 진짜로 막 오픈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맨 첫 글자부터 맨 마지막 닫는 꺽쇠까지 그 시점에 진짜로 읽는 거냐라 물어보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읽어놓고 나중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소가 위가 몇 개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반쯤 덩어리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갖고 놔둔 다음에 그거를 대신 들고 올 수도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의미 관점에서는 .xml 파일을 어떻게 적어놨었냐는 언제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에 적용되냐로 물어보면 이런 느낌, set content view 호출식과 같은 특정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적용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용됐다면, 자,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었던, 우리가 직접 안녕하세요 느낌표 한 다음에 나중에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었던, 우리 앱 처음 켰을 때 화면 한가운데 존재하는 그 텍스트 뷰 인스턴스는 이러한 두 파일 .xml 파일과 .java 파일의 조합을 통해,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앱을 처음 켰을 때 그렇게 화면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맨 처음 띄워놓도록 생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왔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뭐 복잡한 수업 아니니까 이 인스턴스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모리 위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일종의 실물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텍스트 뷰 인스턴스가 하나, 전체 앱을 실행하는 동안 하나가 존재하는 앱이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면 파레트에서 추가로 들고 와서 인스턴스 처음에 3개 만들고 스타트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들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적절한 텍스트를 보여주도록 우리가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 2부에서도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xml 파일에는 어떻게 그 텍스트 뷰를 처음에 보여줄 거냐를 우리가 적어둘 수 있어요. 텍스트 어트리뷰팅 이걸로 할까요 등등. 그 다음에 .java 파일에는 언제 텍스트 뷰를 만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에 해당하는, 조금 더 .xml 파일에 가깝게 설명한다면 그 .xml 파일에 적어둔 내용물을 언제 우리 앱에다 적용을 할 거냐, 들고 와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를
저 set content view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어디다가 적어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uncreate에다 그걸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을 처음 켰을 때 적용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코드를 적을 수 있고 그거를 다른 중괄호 안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uncreate가 아닌 다른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면 걔는 다른 시점에 실행될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지금 .java 파일 같은 경우는 중괄호 열고 닫고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안에 적혀 있는 문장들은 앱을 처음 켰을 때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적혀 있는 문장들은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됩니다. 그래서 앱을 처음 켤 때는 클릭을 안 했을 테니까 아직 이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면 이 내용물이 실행됩니다. 언크리에이트는 이미 한번 실행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또 누른다? 그럼 또 실행될 거예요. 등등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java 파일에 특정 코드를 어디다 적어두냐에 따라 언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등등 작업을 수행하냐가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연동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뒤에서 혼자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 저장도 해주죠. 지금 보니까 우리 컨트롤 S 아직 누른 적 없잖아요. 등등등. 요 클래스 R이라는 대문자 R 이름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뒤에서 직접 적어주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xml 파일들을 미리 열어서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또는 누르기도 전에 시도 때도 없이 미리 확인해 보고 그 파일 이름들 자체 내지는 그 안에 우리가 적어놨던 예를 들면 MSG라고 이름 붙여놓은 안녕하세요 느낌표 긍정적인 메시지 MSG 언더스코어 네거티브라는 부정적인 메시지 등등을 미리 확인을 해요. 체크를 해둡니다. 녹색 화살표 누르기 전에도 그게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읽어둔 내용물 중 일부를 우리 프로그래머가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할 실질적인 자바 코드를 적을 때 난 지금 MSG를 들고 올 거야. MSG 네거티브를 들고 올 거야. 마음 먹었을 때 특정할 수 있게끔 각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직접 적어가면서 이 클래스 R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구성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xml 파일은 데이터예요. 저기다가는 자바 코드 같은 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기 적어놨다고 자바 코드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자바 코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대뜸 뭐 3 같은 거 말하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3라는 이름을 실질적으로 쓰는 게 목표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3하고 엔터 치면 3이라고 말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미리 이 3하고 엔터 치기 전에 3는 3 엔터 등등과 같이 그 3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적기 위한 다른 코드를 미리 적어놨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코드를 미리 실행을 하든가 했었어야 됩니다. 자바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타를 내가지고 발생하겠죠.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입장에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이름이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인트 변수 이름인가? 아니면 메서드 이름인가? 같은 게 감이 안 오는 경우 빨간 줄을 긋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r.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용해 왔었던 이런 느낌의 r.id.tb 언더스코어 등등의 이름들은 우리가 오류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저 이름 자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거를 한번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 요런 거 적어 봤었잖아요. FV 자동 완성할 수 있었죠. 이런 느낌으로 r.id. 하면 목록에 익숙한 이름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한 이름은 맞는데 우리가 어디서 정해놓은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네는 .java 파일에서 정한 이름은 아니에요. .xml 파일에 어딘가에 몰래 적어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바 코드 적을 때 쟤네들을 자동 완성 목록에 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름들을 자바에서 쓸 수 있도록 선언 같은 걸 적어둔 게 아닙니다. 파이썬도 이거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tb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는 3 엔터 같은 거 우리가 직접 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저 이름들을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엔 적혀 있고
우리가 적은 게 아니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 적어줬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거를 지 맘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둔 디자이너가 마련해둔 .xml 파일들 내용에 입각해서 자바에서도 쓸 수가 있는 적절한 이름들에 대한 선언들을 R이라는 새로운 형식 하나 도입하면서 거기다가 몰아서 지금 적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새로 도입되는 각 이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직접 뒤에서 지정한 잘은 모르겠지만 막 100만, 막 400만 엄청 큰 숫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숫자들과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금 100만이 들어있냐 100만이 1이 들어있냐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숫자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게 유니크하게 배정돼 있다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숫자가 서로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배정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선언을 적어둔 tb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 등등 이름들 중에 원하는 하나를 골라갖고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방금 전에 봤듯 find view by id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뷰를 들고 와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목표가 텍스트 뷰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딴 걸로 바꾸고 싶다, 부정적인 걸로 바꾸고 싶다 라면 텍스트 뷰를 find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 자바 코드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는 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이름에 대한 숫자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숫자를 갖고 실제 find view by id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앱 뒤에는 지금 100만 1번 숫자에 대한 텍스트 뷰 인스턴스는 적어야 등등 줄줄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사전 같은 게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쓰도록 우리 자바 코드를 적어놓고 녹색 화살표 누르면 진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금 잘 마련해둔 사전 안에 있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를 find를 해오도록 그렇게 실행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디자이너가 준비해둔 .xml 파일 내용물들 중에 지금 필요한 하나를 콕 집어갖고 특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관점에서, 값 관점에서는 안드로이드가 골라준 숫자들 중에 하나를 써서 그걸 써서 사전에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었던 바로 걔를 find 해온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양쪽 폴더, 자바 폴더랑 RES 폴더 열심히 구경하면서 RES 폴더 저거 새로 생겼으니까 쟤는 이제 100만 3번이야. 와 같은 느낌으로 뒤에서 혼자 생각해 두고 그걸 우리가 실제 자바 코드 쓸 때도 프로그래머들이 쓸 수 있게끔 선언 내지는 이 클래스 R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본인이 직접 구성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 한 명이 지금 노트북 안에 숨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긴 지금 strings.xml 그 막 부정적인 메시지 등등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들고 왔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컨텐트 뷰 호출하는 시점에 왼쪽 내용, 저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진짜로 새로운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텍스트 뷰 인스턴스는 화면 뒤에 tb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 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저 길다란 이름 대신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본인이 직접 혼자서 정해둔 예를 들면 100만 1 같은 숫자를 키워드로 해서 사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나중에 까보면 100만 1번 저거, 100만 2번 이거와 같은 식으로 주렁주렁 달려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아까 그렇게 등록해 뒀을 텍스트 뷰 인스턴스 여러 개가 있을 것들 중에 그 중에 헬로월드에 해당하는 친구를 특정하려면 우리 또한 역시나 r.id.tb_helloworld와 같은 느낌으로 그 이름을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그 숫자를 여기서 사용하도록 적는 셈이 됩니다. 이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만들어둔 R이라는 이름을 써서 r.id. 해서 자동 완성 목록에서 골라갖고 쓰면 돼요. 자, 비슷한 관점을 우리 스트링 형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str 형식이 있듯이 자바 동네에도 스트링 형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trings.xml 파일에다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strings.xml 보시면 여긴 지금 여전히 .xml 파일이에요. 나중에 이 앱 처음 켰을 때 글귀들 3개를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골라갖고 쓸 거야 라고 미리 정해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전히 위소스예요. 근데 녹색 화살표 눌러갖고 앱 딱 실행하면 저 세 항목에 대한 실제 글자들이 담겨 있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스트링 인스턴스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해요. 그런 느낌으로 자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어 놨을지 모르겠지만 언크리에이트 하는 도중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미리 내용을 정해둔 한국말 버전의 스트링 인스턴스들 중에 하나를 특정할 때도 r.string. 해가지고 여러분이 골라갖고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비슷하게 지금 항목이 3개가 있네.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r. 해갖고 골라서 쓸 수 있게 클래스 r에다가 선언 이렇게 3개 해갖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숫자를 매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을 켰을 때 저 세 글귀들이 실제로 담겨있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새로운 스트링 인스턴스 3개를 만들도록 구성해 놓고 걔네들을 사전에 본인이 직접 지정해둔 숫자를 써서 주렁주렁 달려있도록 미리 세팅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 짤 때는 지금 시점에 부정적인 메시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걔를 끌어와 갖고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면 되겠구나 와 같이 코드를 짜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하면 방금 만들었던 세컨텐트 뷰 하면서 만들었던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그거보다 이전 시점에 미리 준비해 놨었던 스트링 인스턴스들 중에 하나로 지정하겠다와 같은 메소드 호출식을 적을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setText 호출할 때 전달하는 인수 자리에 담는 거는 숫자 하나입니다. setText 안에는 그 숫자 하나를 받아서 사전 딱 열고 지금 400만 1번째 스트링이라고 알았어 해갖고 들고 와서 그거를 본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두 부류의 파일 .xml 파일 리소스들과 자바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하는 .자바 파일을 다루는 기본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안드로이드 앱은 프로그램이에요.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자바 파일 내용대로 실행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자바 파일 내용을 적을 때 이름 r을 써서 점을 찍어가면서 디자이너가 .xml 파일에다 정해둔 뭔가를 특정하도록 지금은 부정적인 메시지야. 지금은 긍정적인 메시지야. 지금은 텍스트 뷰로 파인드 해와야 돼. 와 같이 뭔가를 콕 집어서 특정하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이로써 그 수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할 때 예를 들면 세컨텐트 호출식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할 때 적절히 미리 준비해둔, 미리 읽어둔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작업을 지금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컨텐트 뷰 안에다가 r. 어쩌고저쩌고 레이아웃이죠. activity underscore main이라고 적은 건 그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 와 같은 식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한 줄을 실행하는 동안 새로운 텍스트 뷰면 텍스트 뷰, 버튼이면 버튼, 에디 텍스트 2개면 2개, 3개면 3개 등등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등록하는 게 가능해요. 그다음에 find view by id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미리 준비돼 있을 인스턴스들 중에 하나를 지금 골라갖고 직접 다루도록 find 해오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내가 직접 그렇게 find 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알아서 저기 있는 스트링 저거 걔를 지금 이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딸랑 전달하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인스턴스 가져와서 그거를 어트리뷰트로 등록하는 식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지금 굳이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3주차잖아요. 아직 우리 개강 후유증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점에 살짝 미리 납득을 해 두시면 우리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거를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이 관점은 여전히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때도 우리 텍스트 뷰 같은 거 갖고 놀 거예요. 버튼 배치하면서 놀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환경의 각각 부분들을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주의할 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우리가 키보드 아무것도 안 치면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놀아야지, 롤이나 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자바 파일 내용 그냥 열심히 키보드로 뚜닥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색깔만 입혀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뭐 클래스 R에 대한 클래스 정의 저기 .xml 파일에 저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지금 이건 칠 수 있는 자동 완성 당할 수 있는 애고 이건 그렇지 않은 거야 와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판단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걔네들을 메모해 가면서
우리와 같이 코딩을 진행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파일들 간의 연계성을 다루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파일 내용 변경할 때는 가급적이면 건전하게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 막 빨간색 오류, 예를 들면 파이썬 동네에서도 들여쓰기 잘 안 돼 있으면 오류 나잖아요. 그 들여쓰기 안 돼 있을 때 오류 나는 이유는 지금 여기까지가 왈문 내용이야? 아니면 요 다음이 왈문 내용이야? 요 지금 들여쓰기 반만 돼 있는 건 왈문의 내용물인 거야? 아니면 왈문의 다음 문장인 거야? 와 같은 것들을 그 파이썬 동네 친구가 본인이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바 동네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얼마든지 넣어둘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괄호를 하나를 덜 친다든가, 굳이 .xml 파일 손으로 열어갖고 꺽쇠를 하나를 덜 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꺽쇠 하나가 어디 적혀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xml 같은 경우는 그 포함 관계, 누가 누구 자식이고 누가 부모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ava 파일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까지가 메서드 정의 내용이냐, 저기까지냐 등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if문 내용물, while문 내용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소한 차이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여기에 오류를 낸 상태에서 .java 파일에 오류를 낸 상태에서 컨트롤 탭 해가지고 XML 파일을 고친다든가 또는 그 반대 작업을 하면 파일들 사이의 연동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그걸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직접 그거를 복구를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 앱의 실행이 잘 된다든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능력을 갖추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빨간 줄이라든가를 보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일단 그 빨간 줄을 고치거나 지금 바로 고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주석 처리를 해서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없는 셈 쳐두고 컨트롤 탭해서 .xml 파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쪽으로 일단 어느 정도 매무새를 다듬어 둔 다음에 다른 파일을 접근하기 시작한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막 매니페스트니 뭐 안 본 파일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물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 완성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평소에 다룬 적 없는 다른 파일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맨 처음 자동 완성해둔 대로 아니면 중간중간 지 맘대로 고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java 파일, .xml 파일만 구경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살짝만 내 시야를 좁혀두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함께 오붓한 과제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것만 살짝 주의해 두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짝 건전하게 코드 짜야지 하고 마음만 먹었다면 우리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뒤에 있는 든든한 동료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앱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와 어트리뷰트입니다. 이거 한 다음에 뷰와 이벤트 정도까지 하면 일단 1부가 끝나요. 지금 50분이 지났는데 저는 과연 2부까지 다 끝내고 퇴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접근해 봅시다. 자,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일단 요 텍스트 뷰 등등과 같이 화면을 구성할 때 쓸 수 있는 형식들을 뷰라고 불러요. 일단 실제로 자바 동네에서 텍스트 뷰 형식은 뷰 형식의 일종이 맞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트 형식, 플롯 형식 등등은 숫자 형식의 일종이잖아요. 그다음에 리스트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파이썬 동네에서도 무슨 형식과 무슨 형식은 한 통속이다. 걔네는 동일한 계통이다. 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바 동네에도 일단 그게 존재하고 그래서 화면 위에 보여줄 수도 있는 화면을 구성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통칭해서 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뷰는 뷰의 일종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고 자기 영역 한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띄워주는 게 가능했었어요. 자, 뷰 인스턴스들은 그래서 어떻게 화면에 보여줄 것이냐, 그 다음에 뭐를 내용물로서 보여줄 것이냐 등등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각각의 인스턴스에 담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텍스트 뷰 인스턴스가 3개 있다. 걔네들 각각에 대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담을 만한 공간이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 뷰 인스턴스들에는 텍스트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에 대한 값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직접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0글자짜리로 지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방금 봤었던 그 텍스트뷰 인스턴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은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느낌표에 해당하는 글자들로 지정된 채 스타트하고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요약하면 대충 여러분 뭐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 배운 적 있잖아요. 내지는 자바 동네에서는 이렇게 인스턴스에 포함되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 등등을 필드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칸이란 뜻이죠. 대충 얘기하면.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이전에 뭐 파이썬 동네에서 썼던 그런 변수 개념 거의 똑같이 지금 들어있다. 다만 그게 각각의 인스턴스에 그 변수 자리, 그 필드 자리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저기에는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안녕하지 않으세요와 같이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는 큰 무리 없이 여러분이 납득하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xml 파일 구경할 때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우리 예를 들면은 텍스트 뷰 하나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그 텍스트 뷰 인스턴스에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어트리뷰트 목록들을 우리한테 보여줬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 텍스트 뷰에 대해서 세팅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텍스트 뷰가 두 개다. 그러면 그 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를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 위에 텍스트 뷰 인스턴스 두 덩어리가 있고 각 덩어리 안에다가 서로 다른 숫자를 담아둔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뷰와 어트리뷰트 개념은 여러분 파이썬에서 봤던 변수 개념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뷰와 이벤트, 얘 같은 경우는 자, 어트리뷰트가 그 데이터 관련한 뉘앙스, 그래서 값들이 각각 담겨있는 만에 등등을 얘기했다면 이벤트는 이제 코드 실행과 관련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예를 들면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언제 발생하냐, 그 다음에 그렇게 클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코드, 어떤 문장들을 실행해야 되냐를 우리가 미리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둘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지금 화면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미리 세팅해둔 코드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java 파일에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클릭 얘기하잖아요. 그 막 무한도전에도 나왔었죠. 이게 클릭이야 했잖아요. 아무튼 보통 클릭하면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게 버튼이란 말이에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 눌렀을 때 클릭이 발생한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고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보면 눌렀을 때는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눌렀다가 뗐을 때 지금 뭔가 작업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클릭은 눌렀다가 뗐을 때 발생해요. 좀 더 정밀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떤 버튼들 중에는 내가 잘못 클릭하면 예를 들면 내 계좌에서 250만 원이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중요한 버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결제한다든가 장바구니 맨 밑에 있는 거. 그런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이제 살짝 훅 했어요. 지름신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르기는 했어요. 근데 고객님이 단순 변심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띄면 다음 주 식비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식비가 250만 원이냐는 둘째치고 아무튼 간에 내가 단순 변심을 해서 지금 여전히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쭉 뺀 다음에 떼면 그건 이제 클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요거는 안드로이드 동네도 그렇고 윈도우 동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버튼이라 함은 그 버튼 영역 위에 마우스 포인터든 손가락이든 갖다 댄 상태에서 누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뗄 때도 여전히 그 영역 위에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떼야 클릭이 적용돼요. 그래서 약간의 안전장치가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큰 차이점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 뒤에 있는 뭐 전등 스위치라든가 등등은 누르면 발동하는 친구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국민 선풍기 있잖아요. 버튼 4개 달려 있는 거, 정지, 미풍, 약풍, 강풍 달려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누르면 쿡 하고 들어가잖아요. 걔네들은 눌렀을 때 적용되는 친구들입니다. 하드웨어 버튼들은 보통 그래요. 그죠? 우리
건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들어올 때 카드 찍고 나갈 때 버튼 누른다든가 할 때 그런 거는 푸시로, 그러니까 누름으로써 발동하도록 보통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스위치가 닫히고 전기가 흐른다든가 해서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시스템이에요. 소프트웨어 동네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호가 진짜로 전달되고 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안전장치가 더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거기서 손을 떼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의 의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벤트랑 관련된 얘기고, 이런 느낌으로 어떤 버튼 등등에 대한 언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존재할 수 있고, 걔는 언제 발생하냐?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방금 전 얘기했던 그 길다란 절차의 마지막 띄는 것까지 성공했을 때, 그때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이벤트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한다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 클릭했을 때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게 가능합니다. 얘네 둘이 조합돼서 그 버튼이 진짜로 앱 실행하는 동안 눌렸을 때 우리가 미리 세팅해둔 그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벤트 이름에 그 시점이 언제냐, 예를 들어 클릭했을 때 말고 언크리에이트, 이 앱을 처음 만들었을 때, 화면 처음 구성할 때 등등과 같이 그 이벤트 이름에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일 거냐를 우리가 납득하기 쉬울 만한 힌트가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오늘도 몇 개를 구경을 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클릭당했을 때, 이 버튼이 클릭당했을 때 실행할 코드랍시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코드를 보통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미리 지정하는 것 자체는 어트리뷰트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언클릭 등등과 같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거는 그 옆반 영상에서 나온 거긴 한데, 당시에 이 버튼에 대해서 커먼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여기다 지금 메서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디에 적었냐? .xml 파일에 적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고 .java 파일에다가는 저 동일한 이름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둠으로써, 그래서 저 버튼의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이 메서드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지정해 둠으로써 나중에 저 버튼, 그러니까 저기 적어둔 그대로 버튼 인스턴스 진짜로 만들었을 때 그 버튼을 사용자가 진짜로 누르면 진짜로 이 메서드 내용물이 실행되게끔 그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나중에 여러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다행스럽게도 요 이름이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메서드잖아요. 얘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이 어디에 적혀 있냐 같은 것들을 본인이 직접 카운팅을 해서 옆에다 알려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는 원 유시지라고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xml 파일에서 얘를 실제 버튼에서 쓰도록 한 군데에 적혀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벤트 얘기는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 스트링 값을 담네, 인트 값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인스턴스마다 각각 따로 담네 등등을 논한다면, 이벤트는 그래서 언제 어떤 코드를 어떻게 실행할 거냐 등등과 관련한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도 예시 코드 들고 와봤어요. 살짝 옛날 버전 코드랑 지금 버전 스샷이랑 등등이 섞여 있긴 한데 그냥 그러려냐고 구경해 봅시다. 아무튼 간에 방금 전이랑 유사하게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 만들 때, 달리 말하면 세컨텐트 뷰 내용물 실행하고 있을 때 지금 .xml 파일에 적어둔 내용을 토대로 여기서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는 그 버튼이 실제로 클릭 당했을 때 요 메인 액티비티 .java랑 가까운 곳에 그 정의가 적혀 있는 지금 그거랑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서드를 호출하게끔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xml 파일에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적어두고 그거랑 똑같은 이름을 얘랑 연결돼 있는, 얘랑 같이 쓰고 있는 .java 파일에 그거랑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두면 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업에서는, 우리 수업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만 납득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서드는 문장들이에요. 얘는 진짜로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서드 내용, 달리 말하면 클릭할 때 뭐 할 거냐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째로 .xml 파일에 적어두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xml 파일은 자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걔네는 리소스입니다. 그림 파일이랑 다를 바 없어요. 달리 말하면 .xml 파일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요소들만 들어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저 각각의 인스턴스의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과정은 지금 당장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에서 우리가 버튼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나중에 코드 쳐야 되잖아요. 그 코드를 친다면 그 .xml 파일이랑 연동돼 있는 main activity.java 가서 그 중괄호 안에다가 메서드 정의를 또 적으면 된다 정도까지만 일단 납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해두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앱이 실행되는 도중에 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 뒤에서는 지금 터치스크린 정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몇 컴마 몇을 사용자가 지금 눌렀다가 띈 것 같아요. 등등을 감지해서 해당 버튼 인스턴스에 지정돼 있었던 이 메서드 .java 파일에 우리가 적어둔 저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내용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버튼 자체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고 있고,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뷰에 다른 어트리뷰트를 변경한다든가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살짝 관례적으로 1번째 인수 자리에는 그래서 지금 클릭당한 인스턴스가 뭐냐 등등을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지금 잡혀있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부연에 좀 곁다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2-2 영상 보면 살짝 튀어나오니까 그거 살짝 구경하는 정도로 가져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눌린 버튼,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작업을 수행할 건데 그 눌린 그 버튼에 대해서 내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면 굳이 따로 find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수로 들어온 걔가 뭐라 그래야 될까? 피해자입니다. 당한 버튼이에요. 그래서 걔를 바로 끌고 와서 거기다 점 찍고 set 텍스트를 한다든가 갖고 놀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find를 따로 해온다든가와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했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해두면 일부가 벌써 끝난다고? 제가 지금 빼먹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걸로 칩시다. 일단은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면 안드로이드 앱 구성 내지는 실행 양상 등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납득해둔 셈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지금 당장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얘기를 우리 어차피 우리 종강할 때까지 텍스트 뷰 버튼 같은 거 갖고 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시 들어보거나 아니면 과제 같은 거 할 때 직접 다뤄볼 예정이니까 당장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3주차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부 내용 본격적인 오늘 실습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5분인데 오늘 2부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느낌의 뷰들, 지금 파레트에 이거저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몇 개를 추가로 도입해서 아이스크림 선택 주문 앱이라는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 열심히 울거먹고 있었잖아요. 걔는 걔대로 두고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건 같이 해봅시다. 지금 이 헬로월드 프로젝트 있잖아요. 왼쪽 위에 요 아마도 메뉴 버튼인 것 같아요. 요거 누른 다음에 뉴 한 다음에 뉴 프로젝트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empty activity 말고 empty views activity를 고릅시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뭐 오늘 3주차니까 W3하고 2부니까 2부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차인지 이렇게 숫자 해두면 나중에 이름 순으로 정렬하면 예쁘게 잘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름 그때그때 정해주시고 랭귀지 자바로 돼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니멈 SDK 잘은 모르겠지만 24 안드로이드 7.0으로 돼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헬로월드 만들 때 잘 지정해 놨으면 쟤네 둘은 항상 똑같이 나올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엔터키 치시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창은 이제 닫아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닫아버리고, 그래서 얘도 조금 기다리면 프로젝트 탭 열려있는 게 안드로이드 탭으로 바뀌면 준비가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는 저는 벌써 다 됐어요. 치사하죠. 아무튼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대강 이런 느낌의 기능들을 넣을 예정이에요. 의외로 이 앱이 1980년대부터 이제 GUI라는 거에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튜토리얼 느낌으로
윈도우라든가 윈도우 막 3.1 막 그런 시대였어요. 흑백 모니터 쓰던 시절. 그때부터 제공하던 약간 유서 깊은 앱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핸드폰 처음 산 친구들 위해서 제공한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아이스크림 선택 주문 앱인데 대충 이런 기능들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 단순한 결제 버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발사 버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아이스크림 위에 뭐 초코칩을 토핑을 추가로 얹을 거냐 얹지 않을 거냐, 아몬드를 얹을 거냐 아니면 뭐 바나나를 얹을 거냐 얹지 않을 거냐를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분 그 막 약관 동의 버튼 같은 거 막 누르면 네모 박스 안에 체크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써서 제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선택권을. 그 다음에 이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할 거냐,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할 거냐, 이게 삼지선다 문제, 삼자택일 같은 느낌으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의, 거절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있어갖고 그거 탁 누르면 동의 동그라미 안에 점이 콱 박혀갖고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뷰를 한번 추가해서 제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왕십리역 있잖아요. 왕십리역이 옛날에 콜드스톤이라고 아이스크림 집이 있었거든요. 콜드스톤,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통에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제하면 퍼주잖아요. 콜드스톤이라든가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이제 그냥 이제 베이스 통 있고, 그 다음에 토핑 올릴 거 막 이제 그 있잖아요. 뭐 떡볶이처럼 조그만 통들에 이제 따로따로 담겨 있어갖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 시점에 이제 통에서 꺼내갖고 아이스크림을 개어서 시멘트 작업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서 주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망했어요. 뚜레쥬르가 대신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수제 아이스크림 주문 앱을 만든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시럽을 얼마나 부을 거냐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살짝 아까 봤었던 에디텍스트라는 친구, 사용자가 직접 숫자 이렇게 입력해서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하듯이 입력하면 그만큼의 시럽을 맨 나중에 추가한다라는 느낌으로 제공할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먹으면 몇 칼로리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체크하거나 해제할 때마다, 베이스 바꿀 때마다, 시럽량 조절할 때마다 예상 칼로리, 이거 지금 드시면 35,000칼로리입니다. 등등과 같이 계산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주문 버튼을 마련해 두고 주문 버튼 누르면 그 계산된 예상 칼로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팝업 메시지를 한번 띄워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짝 진행해 보면 지금 퇴근각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이제 한 1시간 10분 정도 안에 주파를 하는 게 현재 목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아까 살짝 튀어나왔었던 그런 체크박스라고 불러요. 체크박스를 써볼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버튼은 라디오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풍기 버튼, 동그란 버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풍 눌렀다가 약풍 누르면 미풍에서 통 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의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버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칼로리 사용자한테 안내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게이지 같은 느낌으로, 에너지 바 같은 느낌으로 하는 프로그레스 바라는 친구도 한번 적용해 볼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를 통해서 실험량을 입력을 받을 건데, 그거를 사용자가 딱 눌렀을 때 이제 여러분 그 막 전화 앱 같은 경우는 키패드가 숫자 키패드 나오잖아요. 1, 2, 3, 4, 5, 6, 7, 8, 9, 0 같은 느낌으로. 그다음에 주소창 같은 데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핸드폰 기본 세팅되어 있는 키보드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내 앱을 구성할 때 여기는 숫자만 입력받는 애야와 같이 별도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정해 두면 그거 딱 사용자가 눌렀을 때 숫자 키보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버전의 에디 텍스트를 추가해서 등등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나는 토핑을 뭐라 그래야 될까? 피스타치오 토핑을 하겠어, 마카다미아 토핑을 하겠어 등등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예요. 그 다음에 화면 배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자유인데, 일단 수업에서는 가장 편한 형태로 그냥 우리가 추가하는 순서대로 왼쪽 위에 붙여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이름 뭐로 할지 등등 역시나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귀찮으시면 그냥 제가 진행하는 그런 아이디라든가 텍스트라든가 똑같이 해두고,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나도 적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정리 슬라이드가 있고, 일단은 우리
일종의 첫 번째 같이 진행하는 실습이니까 일단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프로젝트 탭 안드로이드로 바뀌지 않았다. 자, 일단 한 단계씩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적혀있던 느낌대로 일단은 한번 사용자가 토핑을 고를 수 있게끔 체크박스라는 친구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오케이, 우리 .xml 파일 가서 디자인 화면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팔레트 보시면 자주 쓰는 거 N은 지금 일단 체크박스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텍스트 말고 버튼스를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다른 앱들에서 본 적 있을 만한 그런 거, 이거 막 온오프 할 때 쓰는 그 스위치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 있고 그 밑에 라디오 버튼 동그라미에 점 박혀 있는 거 있고 등등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체크박스라는 친구를 3개 정도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친구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드랍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새 프로젝트 만들었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디자인 화면이 그 구글 픽셀이라는 큰 핸드폰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살짝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가상기계 마이폰이라고 저는 해놨는데 요거에 적합한 크기가 되도록 바꿔줍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조그만 폰 쓴다가 기본 세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크박스가 커 보이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능숙한 솜씨로 위 동그라미 눌러갖고, 자, 지금 요거 살짝 주목해 주세요. 요거 지금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건드린다던가 할 때 항상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뭐를 골라서 걔의 어트리뷰트를 바꾼다. 자, 텍스트 뷰의 어트리뷰트랑 체크박스의 어트리뷰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체크박스라는 친구, 일단 가로 세로 위치랑 크기를 먼저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동그라미 눌러갖고 대충 얘는 화면 위 기준, 그 다음에 화면 왼쪽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고 적당히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밀면 알아서 왼쪽 위 마진을 16, 16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백을 둔 채로 이 텍스트 박스가 화면 맨 왼쪽 위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새로운 체크박스 하나를 추가한 셈이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일단 컴포넌트 트리 상으로는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오류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해둔 상태에서, 자, 우리가 새로운 뷰를 추가할 거고 나중에 저게 체크됐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예상 칼로리를 실시간으로 바꾸던가 등등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체크박스를 자바 코드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내 화면에 새로운 뷰 추가한 다음에는 이 친구 한번 눌러서 뭐 위치랑 크기 먼저 간단하게 지정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친구의 아이디를 적당히 체크박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자동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디를 먼저 교체를 해놓고 스타트를 합시다. 일단 우리 수업 컨벤션 상으로 체크박스니까 CB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뭐 토핑이니까 초코칩으로 갈게요. 초코칩 정도로 하고 엔터를 2번 치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지정하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도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있으니까 살짝 내려서 텍스트라고 돼 있는 데다가 한국말로 뭐 초코칩 정도로 적어줍시다. 요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바꾸셔도 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똑같은 아이디 똑같이 자동 완성해서 써야 되니까 저는 초코 알러지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니라면 그냥 보이는 대로 앞에서 언급하는 대로 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무튼 그럼 초코칩 1합시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 하나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진행했다면 추가로 체크박스를 2개를 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 동그라미에서 초코칩 바로 아랫면에 위치하도록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는 초코칩이랑 같은 왼쪽 면이 되도록 과 같은 느낌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나올 다른 애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애 바로 아래, 그 다음에 왼쪽은 줄 맞춰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친구 조건을 다시 지정해야 되는데 위 조건, 그러니까 세로 조건은 이 새로운 체크박스의 윗면이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친구 아랫면이랑 맞닿도록 이렇게 정하는 셈이 돼요.
그다음에 가로 버전은 요 친구의 왼쪽 면이 위에 있던 친구 왼쪽 면이랑 맞닿도록 이런 식으로 막 줄줄이 같은 느낌으로 소세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도 능숙한 솜씨로 가운데 있는 친구 아이디랑 텍스트 어트리뷰트 등등을 이제 바꿔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위치 살짝 지정해 두시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트리 가서 오류가 없나 아까 맨 처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할 때는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오류가 사라졌나를 살짝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 다음에 저 친구들 아이디랑 텍스트 지정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한두 번 하면 이제 익숙해질 테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 우리 노트북 터치패드 있잖아요. 이 친구가 드래그를 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한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원한다면 뭐 마우스를 블루투스 마우스 같은 거 살짝 같이 동봉해서 들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아무튼 간에 자 지금 봅시다. 맨 위에 있는 친구 저는 초코칩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친구 한번 골라봅시다. 가운데 있는 친구 고르시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걔의 아이디랑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 친구 아이디는 뭐 아이고 cb 언더스코어 초코칩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몬드로 할게요. 알몬드 정도로 할게요. 엔터 두 번 치면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아몬드 엔터 정도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아몬드가 될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마지막 거는 체크박스는 아이디는 cb 언더스코어 바나나로 할게요. 버네너 엔터 치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나나 엔터 쳐서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초코칩 아몬드 바나나 3개가 다 잘 보이고 아이디 3개가 요거 순서는 안 맞아도 괜찮아요. 초코칩이라고 보이고 있는 애가 cb 언더스코어 초코칩이냐 그렇게 페어링만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일단 체크박스 3개가 됐다면 일단 얘네만 놔둔 상태로 이제 입력은 이렇게 3개 각각 체크 안에 만에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예상 칼로리 보여주기 위한 거를 살짝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 요 지금 한가운데 텍스트 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몇 칼로리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그 숫자를 보여준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에너지 바 같은 게이지 같은 거 쓰기로 했잖아요. 그 친구는 위젯츠 그러니까 파레트의 버튼스 아래에 있었던 위젯츠 항목 보시면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2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요즘 자주 쓰는 동글뱅이 프로그레스 바고 이렇게 동그라미 꽉 차면 다운로드 다 됐거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클래식한 가로 버전, 세로 버전, 막대기 버전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버전을 씁시다 우리는. 고전적인 앱이니까. 프로그레스 바 2개 중에 요 길다란 막대기 버전을 골라서 적당히 요 텍스트 뷰 아래에다 일단 갖다 댄 다음에 이 친구 역시나 지금은 오류가 떠 있을 건데 얘 가로 세로 조건을 이제 지정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바니까 전체 가로 기준으로 전체 화면 다 차지하도록 하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일단 세로 기준은 위가 이 프로그레스 바의 위가 화면 한가운데 있던 텍스트 뷰 아랫면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은 화면 왼쪽 기준 오른쪽은 화면 오른쪽 기준 하면 이런 느낌으로 대롱대롱 매달린 느낌으로 가운데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럼 이제 오류는 사라질 겁니다. 가로 세로 조건을 다 지정했기 때문에 다 지정하셨으면 이제 이 친구를 가로 길이를 확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프로그레스 바가 여전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얘 지금 위 기준 왼쪽 오른쪽 기준 다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살짝만 아래를 보시면 레이어 위즈 해서 너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최소 너비가 되도록 같은 느낌의 웹 컨텐트로 돼 있는데 얘를 눌러서 목록에서 매치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크기가 되도록 해당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바꾸면 실시간으로 이 에너지바 길이가 진짜로 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마지막으로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왼쪽 오른쪽 마진을 적당히 국룰 정도에 해당하는 16에 맞춰주시면 약간의 여백을 두고 남은 영역을 전부 다 가로 방향으로 차지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능숙한 솜씨로 이 친구의 어트리뷰트를 이제 추가로 지정할 겁니다. 자, 또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지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특별히 없으시면 이제 또 능숙한 솜씨로 이 프로그레스 바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신 다음에 id랑 t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봅시다. 일단 프로그레스 바니까 pb로 하고 언더스코어하고 뭐 칼로리 보여줄 거니까 칼로리즈 정도로 하고 엔터 2번 쳐서 id 지정해 줍시다. 그 다음에 얘는 아무리 봐도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없을 것 같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얘는 게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만 땅이 몇이냐 랑 지금 얼마만큼 차 있냐 이 두 숫자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땅이 100으로 고정돼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 친구에 대한 커먼 어트리뷰트 중에 여전히 프로그레스 바 고른 상태예요. 보면 맥스랑 프로그레스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는 우리 20대 일일 권장량이 몇 칼로리입니까? 대충 한 3000으로 합시다. 맥스를 3000으로 두고 엔터를 치면 이제 프로그레스가 3000인 경우 100% 다 채워준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단은 요거는 임의로 한번 해봅시다. 프로그레스를 예를 들면 1000으로 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이 프로그레스 바의 3분의 1만큼 차 있는 채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 칼로리 계산해서 그 칼로리 값이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되도록 세팅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3000칼로리 대비 몇 %만큼 찼냐를 우리가 손쉽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건드리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꾸면 되니까 얘는 아무 숫자로나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에 그래 텍스트 뷰도 우리 바꿔야 돼요. 텍스트 뷰도 아이디를 지금 지정해 놓고 갑시다.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에서 텍스트 뷰 골라주시고 스크롤 올려서 아이디를 얘도 tv 언더스코어 칼로리즈 정도라고 엔터 2번 치고 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컴포넌트 트리는 현재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면 정상이에요. 그 초코칩 저 체크박스 3개 순서는 달라도 괜찮아요. 다만 초코칩 아이디가 초코칩인데 텍스트는 바나나로 해놨던가 하면은 그건 이제 사위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알러지 있는 사람들 위험하니까 그것만 살짝 페어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5개 다 지정된 거 확인하셨다면 이제 컨트롤 탭 해갖고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갑시다. 간만에 점 자바 파일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체크박스를 뭐를 눌렀네 안 눌렀네 할 때마다 걔는 토핑을 위에다 추가로 얹네 얹지 않네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얹었다면 칼로리를 더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비두면 될 거예요. 등등과 같이 각각의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 있냐 안 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칼로리 값을 증가시키는 그런 느낌의 코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칼로리인데 라는 데이터가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서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먼저 준비를 해봅시다.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진행할 거니까 자 여러분 이거 중괄호 잘 봐주세요. 우리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 우리 화면 내용물을 구성하고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정의 중괄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안에 onCreate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우리 액티비티 그러니까 우리 앱의 일부기는 한데 onCreate 내용물은 아닌 그 자리에다가 엔터키를 좀 쳐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여기다가 현재 그래서 몇 칼로리인데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 적절한 변수 내지는 자바니까 필드에 대한 선언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칼로리 소수점까지 잴 필요 없겠죠. int 칼로리즈 하고 세미콜론 해두면 이런 느낌으로 오류는 안 나고 아직은 저 이름 쓴 적 없으니까 no usages라고 뜰 거예요. 이러면 성공이에요. no usages가 안 떴다. 그러면 어쩌면 이 한 줄을 여기가 아니라 이 안에다가 엔터키 치고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onCreate 메서드 정의 바로 위에긴 한데 main activity 여는 중괄호 아래에다가 엔터키 치면 들여쓰기 한 단 해주는 바로 이 위치에다가 저 한 줄을 적어놓고 스타트 합시다. 인트 값 하나 담아놓기 위한 적절한 이름 미리 준비해놓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nCreate 말고 다른 메서드 정의를 여기다 추가할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onCreate 메서드 정의 닫는 중괄호 밑에 엔터키를 쳐서 역시나 들여쓰기는 1단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그 칼로리를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를 따로 메서드 정의를 해놓고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같이 쳐봅시다. 그래서 일단 void를 치고 대충 대문자 C로 시작하는 calculate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를 쳐봅시다. 요거 calculate는 지금 새로 정하는 이름이니까 철자 틀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나중에 이거를 호출하면 calculate를 호출하면 뭐 체크박스를 체크했네, 뭐 레디오 버튼 베이스를 뭐라 하네, 실험량을 얼마로 했네 해서 최종적으로 칼로리 계산해서 그걸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에 보여주는 그 일련의 작업을 한 번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지금 아직 체크박스밖에 없긴 하지만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는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몇 칼로리인데에 해당하는 칼로리스라는 이름도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이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었습니다. 이거 지금 오류 안 나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그렇게 사용자가 현재까지 입력한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몇 칼로리냐를 계산하고 그거를 사용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각각의 어트리뷰트로 지정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는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토핑을 3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체크박스 3개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체크박스를 눌렀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칼로리 값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러려면 각각의 체크박스가 지금 눌려 있냐, 체크돼 있냐, 그렇지 않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스럽게도 우리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각각의 인스턴스에 담겨 있어요. 어트리뷰트로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3개의 체크박스 각각 눌려 있냐, 안 눌려 있냐, 아마도 거기도 true, false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일단 그 체크박스 3개를 find를 해와야 돼요.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까고 눌렸냐 안 눌렸냐를 논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선언을 3개를 적어놓고 스타트를 합시다. 자, 일단은 하나만 해봅시다. 대문자 CB 정도까지 적으면 체크박스가 목록에 뜰 거예요. 안 떴다면 위아래 화살표로 조정해갖고 체크박스를 고른 다음에 엔터키를 쳐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경 쓰기 어려운 이상한 코드를 위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임포트문 비슷한 걸 위에다 적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cb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대충 일단 여기까지 적고 는 한 다음에 f 대문자 v 적으면 find view by id를 보여줄 거예요. 엔터 치고 r.id.cb 언더스코어 하면 아까 우리 정했던 id 3개가 보이겠죠? 자바 이름들 3개가 뜹니다. 지금 우리 초코칩 먼저 할 거니까 초코칩을 고르고 탭키를 치고 세미콜론을 하면 일단은 선언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그렇긴 한데 자 cb 언더스코어 초코칩이라는 이름을 내가 여기서 변수 이름으로 동등하게 쓰고 싶다. 근데 여긴 지금 선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 상황인데 똑같은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야 돼요. 근데 그건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r.id. 한 다음에 목록에서 이렇게 자동 완성 당한 거 얘를 복사를 해서 더블 클릭하거나 하면 복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 그 이름 쓰려고 했었어. 와 같이 붙여넣기를 하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한 줄을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3배 뻥튀기를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밑에 2개는 오류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똑같은 이름을 또 다시 도입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오류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내비두시고 오른쪽만 지우고 점을 다시 찍은 다음에 cb 언더스코어하고 아몬드 그 다음에 cb 언더스코어하고 바나나와 같이 해줍시다. 그러면 아직은 여전히 오류가 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대충 줄 잘 맞춰놨겠죠? 왼쪽 이름들이 똑같기 때문에 점 위치 3개 cb 언더스코어까지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만 조금씩 다른 상황이에요.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거 일단은 이건 저만 해볼게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느낌으로 아몬드면 아몬드, 바나나면 바나나 오른쪽에 적혀있는 걸 복사해서 왼쪽에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3군데에 대해서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단축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거 이전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있잖아요. Shift 왼쪽 오른쪽 화살표 있죠?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하면 이건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땐 커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Shift를 누르면 영역 지정을 하네 마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 왼쪽 오른쪽으로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랑 Shift 키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키가 Alt 키가 있을 거예요. Alt 키를 누른 채로 제 현재 목표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로, 얘를 복사해 이 단어를 복사해서 여기로, 이 단어를 복사해서 여기로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단순 노무 작업을 Al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서 클릭을 시작해서 드래그해서 아래로 살짝 내려보세요. 이 세 줄을 예쁘게 맞춰둔 상태에서 Alt 한 다음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커서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단어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컨트롤 시프트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각각의 줄에 대해서 단어 단위 영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커서 왼쪽으로 당겨서 지금 이 이름들에 대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우리가 원래 꿈꿨던 그 목표를 한 방에 3웨이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3개면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요즘 자주 쓰는 21세기 개발 도구들 다 지원하는 Alt 써서 커서 뻥튀기 하는 기능은 다 있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2D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덜 클릭해 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준비가 일단은 그 인스턴스 3개를 각각 가져온 거예요. 초코는 초코칩 눌렸을 수 있고 바나나 눌렸을 수도 있고 지들 맘대로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해서 아무튼 요번에 몇 칼로리냐를 최종적으로 칼로리스라는 이름에 담으면 돼요. 따라서 일단 가정을 합시다. 처음에는 칼로리스를 0하고 세미콜론, 일단 처음에 0칼로리라고 가정하고 스타트를 합시다. 뭐가 담겨 있었을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초코칩이 체크가 돼 있다면 플러스 200칼로리와 같은 느낌으로. 따라서 여러분 이전에 써본 적 있는 if문을 쓰면 됩니다. 근데 파이썬의 if문이랑 살짝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if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탭 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바의 if문을 적기 위한 문법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괄호 열고 닫고를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자, 파이썬의 if문 생각해보면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파이썬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if 뭐 예를 들면 3이 5보다 작으면 작네요.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의 if문 같은 경우는 첫 줄 적을 때 if 적고 띄어쓰기 하고 수식 적고 콜론을 맨 뒤에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구성했어요. 따라서 if랑 콜론 사이가 수식이 됩니다. 조건식이라 부르는. 근데 자바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 동네 같은 경우는 if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안에다 수식을 적어요. 언제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초코칩을 체크했었다면 칼로리를 이거만큼 더한다와 같은 코드를 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분기 흐름을 넣고 싶어요. 따라서 여기서 cb 언더스코어 초코칩하고 점을 찍으면 이제 어트리뷰트들을 들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 자동 완성 여러분은 안 됐을 거예요. is 대문자 c 정도까지 하면 그래서 이게 체크됐냐 안 됐냐 소위 true, false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가져올 때는 is를 씁니다. is checked라는 친구를 고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checked 어트리뷰트 값을 읽어오는 셈입니다. get checked 하지 않고 is checked를 쓰나 봐요. 아무튼 얘는 이제 계산하면 그 메소드 호출식 계산하면 호출하면 나한테 true 또는 false를 줘요. 우리는 체크가 돼 있다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는 if문을 적고 싶은 거니까 딱 여기까지 하면 예쁜 조건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탭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내용물 구성을 시작하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초코칩을 사용자가 체크한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칼로리스에다가 더하기는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초코칩이니까 200칼로리로 갑시다. 이 더하기는 200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뭐 더하기 는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복사 붙여넣기 해서 3배 뻥튀기를 해줍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초코칩을 체크했다면 600칼로리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바나나는 고르든 안 고르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코드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코칩에 대해 적용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아몬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바나나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또 단순 노무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시나 요즘 21세기 개발 도구에서는 이런 걸 자동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목표는 초코칩 한 번 적용, 아몬드 한 번 적용, 바나나 한 번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요. 걔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 줄이. 안 남아있어. 미안해요. 다시 합시다. Alt 드래그해서 요 새 이름, 그 다음에 커서 갖다 댄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에서 단어 전체 선택하고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 세 단어, 세 줄에 걸쳐서 복사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간 초코칩 첫 번째 줄, 여기다간 두 번째 줄, 여기다간 세 번째 줄에서 바꿔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커서를 저기에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lt 드래그를 해가지고는 현재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지금 영역 지정 한다는 게 결국은 여러 글자들 고르는 거잖아요. 를 Shift 키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여기 첫 번째 곳에다가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곳에 커서를 또 갖다 대보세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커서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클릭하면 그냥 커서가 거기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단 하나의 커서가. 근데 여러분이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하면 그 원래 자리에 커서가 여전히 깜빡거리는 채로 새로운 커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짓인가 싶긴 한데, 자, 우리의 목표는 요 초코칩 요 단어 앞에, 그 다음에 요 초코칩 앞에, 요 초코칩 앞에 커서 3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컨트롤 쉬프트에서 오른쪽 화살표에서 저 단어 3개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하면 아까 전에 세 줄어치를 복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세 줄을 각각의 3개의 커서 자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서로 다른 비슷한데 서로 다른 단어들을 써서 구성한 이 부분 3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한 다음에 뭐 아몬드 100칼로리, 바나나 50칼로리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체크박스 3개니까 이때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스킬이 존재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둔 상태로 코드 치다 보면 언젠가는 나 방금 전에 좀 멋졌던 것 같아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뿌듯해하면서 타수를 적게 쳐가면서 코드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입후문 실행까지 끝나면 이제 토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칼로리 값을 우리가 손에 얻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그게 우리가 지금 상정하는 예상 칼로리가 맞습니다. 따라서 칼로리스에 적절한 숫자가 담겨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화면에 사용자가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여주기 위한 뷰를 2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뷰고 하나는 프로그레스 바예요. 따라서 우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칼로리스 값을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에 각각의 어트리뷰트에 셋을 해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역시나 아까랑 똑같습니다. 걔네들을 일단 find를 해와야 돼요. 따라서 여긴 이제 자, 이 if문의 다음 문장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엔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를 찾아와야 됩니다. 대문자 tv 정도 하면 텍스트 뷰가 선택될 거고 tv 언더스코어 적당히 적고 find 뷰 바에 한 다음에 r.id.tv 언더스코어 하면 이름 되고 탭하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역시나 복사해서 적당히 붙여넣기 해서 이름 깔맞춤을 해줍시다. 프로그레스 바도 비슷한 느낌으로 프로그레스 바 골라주시고 pb 언더스코어 적당히 한 다음에 하고 r.id.pb 언더스코어 하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은 바로 엔터 쳐서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만 맞춰주도록 합시다. 이 길다란 선언 적는데 실제로 우리가 칠 만한 키보드는 점 몇 번, 그 다음에 대문자 몇 글자 정도만 치면 돼요. 나머지는 순리대로 코드 짠다면 탭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탭키나 엔터키로.
그다음에 마지막 세미콜론은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침표에 해당하는 거니까 타격감을 중시하는 느낌으로 강하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건 지금 보고 따라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적응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속도로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린 지금 어트리뷰트를 새로 지정할 뷰 두 개를 찾아왔어요. 각각의 이름에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몇 칼로리를 지정할 거냐에 해당하는 숫자도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선 이제 setText랑 setProgress를 해주면 됩니다. setText 먼저 해봅시다. tb 언더스코어 하면은 칼로리스 나오겠죠. 점 찍고 setText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칼로리스 더하기 뭐 kcal 정도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경고 뺐는데 상큼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200 적혀 있었다. 그러면 200 띄어쓰기 KCAL이 적용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는 set 프로그레스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트 값 칼로리스를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맥시멈은 만땅은 3000칼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세팅상으로는 맥시멈 토핑으로만 350칼로리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calculate라는 그러니까 현재 체크박스 상태 등등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예상 칼로리를 산출해내서 그거를 텍스트뷰랑 프로그레스 바에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수행하기 위한 내용물들을 꾹꾹 눌러 담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Shift F10 누른다고 해서 체크박스 열심히 체크한다고 해서 칼로리 계산 적용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칼로리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는 여기다 적었는데 그걸 언제 할 것이다를 우리가 아직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코드를 덜 친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친구 있으면 제가 봐드릴게요. 전체 코드 띄워놓은 상태로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둔 상태에서 컨트롤 탭을 눌러가지고 다시금 디자인 화면으로 돌아옵시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원래 꿈꿨던 건 이제 사용자가 초코칩을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해제할 때마다 200칼로리만큼을 더하거나 빼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칼큘레이트를 사용자가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호출하게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체크박스니 뭐니 같은 애들은 전부 다 온클릭,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xml 파일 돌아오셔서 cb 언더스코어 초코칩 잠깐만. 그래 일단 진행해 봅시다. cb 언더스코어 초코칩 선택돼 있는 상태로 오른쪽 보신 다음에 조금 스크롤 내리면 우리 버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내려가면 D, F, G, H, I, J, M, N, O 온클릭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체크박스 하나 고른 상태에서 스크롤 쭉 내려서 온클릭이라는 거 찾아주시고 뭐 지금은 그냥 온클릭 정도로 갑시다. 똑같이 이름 적고 엔터키를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main activity.java에다가 onClick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적어두면 저 초코칩이라는 항목을 클릭했을 때마다 그 내용물을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요 onClick 글자를 복사를 해서 아몬드에 대해서 또 동등하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바나나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개 초코칩 골랐을 때도 onClick 적혀 있고 아몬드 골랐을 때 바나나 골랐을 때 셋 다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 이름이 적혀 있으면 성공입니다. 스크롤 좀 많이 내려야 보일 거예요. 온클릭이. 자 이거 뜬금없이 막 프로그레스 바에 온클릭 같은 거 지정하면 내 목표대로 동작 안 할 테니까 항상 attribute.xml 파일에서 지정할 때 디자인 화면에서 진행할 때는 내가 지금 얘 고른 거 맞나?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attribute를 건드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다면 그러면 다시 .java 파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말한 걸 지켜야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calculate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인데 그 밑에다가 적당히 엔터키 치고 여기다가 지난 2-2에서 쳤던 일단은 같이 따라서 쳐봅시다.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퍼블릭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보이드를 적어주시고 우리 아까 정한 이름 아까 복사했으니까 지금 붙여넣기 하면 나오겠죠?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를 골라서 요 네 글자를 골라서 엔터키를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임포트 문 자동 완성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름 적당히 V 정도로 해주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했다면 여기가 3UCGS라고 자동으로 뜬다면 성공입니다. 지금 체크박스 3개가 걔네 누르면 얘 호출할 거예요 라고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그걸 카운팅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 3이 안 뜨고 NO라고 뜬다거나 하면 지금 한쪽 또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3UCGS 잘 뜹니까? 왜 잘 따라오지?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이 중괄호 안에다가는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 뭐 할 거냐? 그 각각의 체크박스를 뭐 할 거냐를 우리가 적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미 칼큘레이트 안에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칼큘레이트 한번 호출하면 됩니다. 자동 완성 당해서 엔터키만 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세미콜론까지 쳐줄 겁니다.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든 해제를 하든 아무튼 클릭할 때마다 칼큘레이트를 한 번씩 호출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Shift F10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녹색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이제 가상기계를 켜고 그 난리를 피울 겁니다. 초코칩, 아몬드, 바나나 해서 우리한테 선택지 제공하는 것 같고 화면 한가운데 헬로월드 느낌표 뜨고 얘는 지금 3분의 1만큼 차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앱을 딱 처음 켤 때는 텍스트 뷰라든가 프로그레스 바라든가 전혀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면 0칼로리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뜨는 걸 희망한다. 그 말은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도 .xml 파일에 들어있는 느낌대로 그 어트리뷰트들을 바탕으로 칼큘레이트를 한번 해서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에 입혀갖고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다. 그걸 희망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칼큘레이트 호출 시 그 자동 완성 당했던 그 한 줄을 지금은 체크박스 눌렀을 때 한 번씩 호출하도록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크리에이트 당했을 때 이 앱 처음 켰을 때도 처음에 칼큘레이트를 한 번 하도록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헬로월드 느낌표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봅시다. 클릭하면 이런 느낌으로 체크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해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눌렀다 떼야지 약관에 동의하는 셈이 돼요. 지장을 찍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좀 놀라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앵간한 동네의 체크박스는 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네모 한가운데를 클릭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환경 이제 웹브라우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환경에서는 나 초코칩이 좋아요. 대놓고 초코칩을 클릭해도 그 체크박스를 체크한 걸로 간주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체크박스들은 기본적으로 저 네모를 딱 골라갖고 검지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할 필요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지금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부분을 클릭을 해도 그 체크박스를 체크하거나 해제한 걸로 쳐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 아몬드, 초코칩 고르거나 선택 해제할 때마다 한가운데 몇 칼로리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구경하셨다면 일단 기본적인 여기까지 내용은 성공적으로 만드신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처음에 헬로월드 느낌표 뜨는 게 귀찮다 하면 요 한 줄 복사해서 위로 쭉 들고 올라가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준비 다 끝났으면 칼큘레이트 한번 시원하게 하고 스타트 하자 하고 Shift F10 누르시면 이건 저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xml 파일 세팅상으로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 0칼로리로 스타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칼큘레이트 내용물에 입각해서 한번 쭉 하면 셋 다 체크 안 돼 있는 게 맞기 때문에 0칼로리로 산출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예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분인데 여러분 집에 갈래요? 좀 더 하다 갈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남은 건 다음 주에 하고 우리 지금 살짝 목요일 수업이 다음 주는 이제 짤 없이 등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냥 목요일입니다. 근데 다다음 주가 개천절이에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은 또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주차 수업이
그 월화반이랑 목요일반 다 지금 공휴일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느낌상으로는 다음 주에 이건 남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제 넘버1 살짝 소개하는 시간. 작년에는 소개 안 하고 그냥 냅다 시켰거든요. 이번에는 그거 그 과제 설명서 열어놓고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또 비슷한 앱 하나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새로운 뷰 추가해가지고 그거 살짝 소개해드리고 여기서 하다 갈 친구들 하다 가시는 식으로 남은 시간 꾸리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주 10월 3일은 쿨하게 휴강하는 걸로 일단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목요일은 그렇게 휴일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6주차에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 마감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세팅상으로 16주 중에 15주 수업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가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반 화요일은 쉬는데 5주차에 국군의 날. 근데 월요일은 안 쉬기 때문에 그쪽이 또 어떻게 고르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그래요. 요 다음에는 이제 체크박스랑 비슷한 라디오 버튼이라는 친구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실험량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기 위한 에디 텍스트 같은 거 만져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맨 밑에 주문 버튼 만들어서 주문 버튼 눌렀을 때 이게 몇 칼로리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팝업 메시지 띄우는 거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걔네들도 지금 이걸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거의 비슷한 느낌의 드래그 앤 드랍하고 어트리뷰트 지정하고 점 잡아 파일 돌아와서 또 이제 라디오 버튼 3개 있으면 걔네 또 파인드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걔네 지금 안에 동그라미에 점이 박혀있냐 안 박혀있냐 트루 펄스 가져오고 이품문 적고 등등등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의 작업을 몇 번 연거푸 더 수행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지금 남아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요거가 지금 잘 안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을 받고 일단 여기까지 전부 다 성공했다라 치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뒤에 뭐 설명이라든가 그런 건 다 다음 주로 미루고 일단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